안녕하세요. 이주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이런 목록을 조회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UI를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로 이 스켈레톤 UI라고 해서 사용자의 이 목록을 출력하기 전에 목록을 출력하는 동안 보여질 UI, 뼈대 UI를 만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예제는 우선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리액트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완성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자마자는 화면처럼 이렇게 194개 중에 12개가 표시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목록은 더미제이슨닷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더미제이슨은 그러니까 제이슨 데이터를 우리한테 반환해주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저는 거기에서 프로덕트 안에 있는 걸 활용해 볼까 합니다. 여기 프로덕트 안에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가 화면과 같이 제이슨 구조로 되어 있는 요 데이터 제이슨, 이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 그리고 제목, 뭐 상품 가격,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목록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목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완성본입니다. 완성본을 보면 스크롤 내려볼게요. 그럼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해 보면 일단은 목록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목록이 추가될 때 잘 보시면, 자 이제 스크롤 내려볼게요. 스크롤 내렸을 때 기본 UI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켈레톤 UI를 자세히 보여줄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타이밍을 좀 늦춰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항목에서 여기에서 스로팅을 느린 3G로 한번 바꿔볼게요. 3G로 바꾼 다음에 웹페이지를 다시 한번 새로 고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배경이 살짝 연한 밝은 배경이 있다가 밑에 줄무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이런 UI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품이 로드되면 상품의 목록을 보여주는 이런 스켈레톤 UI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도 스켈레톤 UI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예제를 일단 첫 번째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실버 회원, 골드 회원의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예제의 파일 HTML, CSS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스켈레톤 UI로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HTML입니다. 상단에는 일단 상품 목록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로딩하기 전에는 일단 제품 API 로딩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품이 다 완료되면 총 몇 개 중에 지금 당신은 몇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올 자리예요. 그리고 새로 고침 버튼이 있습니다. 자, 헤더 밑에는 이제 메인 섹션이 있고 메인 섹션 밑에 일단 에러가 있을 때 에러가 나올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 그리드 영역이 있어요. 그리드 영역에서는 상품 정보를 출력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고 현재 화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현재 화면은 상품 목록 더미 제이슨 제품 API 로딩 중이라고 나와 있고 아직 상품 조회 같은 상품 조회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간단하게 CSS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스켈레톤 UI부터 먼저 HTML과 CSS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스켈레톤 UI 카드 주입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모양새 CSS를 확인해야 되니까 임시로 주석을 지우고 해당 부분이 나오게끔 해주고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는 아직 이상 없고 이제 CSS를 작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HTML에 보시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CSS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CSS는 어떻게 밑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CSS 열어볼게요. 자, 스타일 파일에는 자주 사용하게 될 색상 변수로 이렇게 최상위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모든 요소에서 해당 변수를 쓸 수 있게끔 변수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미디어 쿼리에서 Prefers Color Scheme 해서 사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OS가 라이트 버전이면
그러니까 밝은 화면 버전이면 이렇게 루트에 있는 색깔을 기본 색깔 아까 비지였는데 이 색깔로 바꾸고 패널의 색깔도 완전 밝은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거 다크 모드인데 얘가 밝은 모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미디어 쿼리의 prefers 컬러 스킴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얘를 다크로 바꾸면 그러면 기본 색깔은 어두운 거였는데 다크에서는 밝게 처리를 하는 식으로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자, 기본 변수에 설정된 거 배경은 흰색 그리고 글자 색깔은 블랙으로 해서 밝은 모드일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어두운 모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어두운 모드 를 선택하면 그러면 기존의 배경을 이런 식으로 글자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두운 모드에 어울리도록 배경색을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바꿔서 화면에 사용자의 브라우저 모드에 따라서 밝은 테마인지 어두운 테마인지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요 미디어 쿼리의 Prefers 컬러 스킴입니다. 자, 그러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바디에 기본적인 폰트 설정되어 있는 건 있고요. 컨테이너 너비 설정되어 있습니다. 헤더에 배경 색깔이 있고, 그리고 헤더의 배경 색깔 잠깐 보시면 지금 백그라운드 해서 컬러 믹스 인 OK 랩하고 비지 앞서 설정되어 있던 비지 색깔의 70% 그리고 트랜스페런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OKLab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컬러 믹스라는 CSS의 함수를 이용해서 색깔을 자연스럽게 섞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컬러 믹스에서 in OKLab이라는 부분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컬러 믹스하고 in OKLab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OKLab은 OKLab이라는 공간의 색상 조합을 이용해서 색을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단순 sRGB보다 사람 눈에 더 자연스러운 밝기와 채도를 표현해주는 색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뮤티드라는 색깔의 25% 그거를 투명색과 이렇게 섞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러운 반투명색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레디언트를 적어주는 건데 위에는 기존의 RGB 컬러 모드를 이용해서 색상을 섞는 모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색깔에 보시면 살짝 보라색하고 어두운 톤이 섞여 있는데 그 부분을 OKLab이라는 색 공간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면 화면과 같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부드럽게 바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깔로 색을 조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레드, 블루를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레디언트를 만들 때 컬러 믹스 그리고 색 공간은 OKLab을 쓰실 수 있겠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ML을 잠깐 보면 HTML에서 지금 여기 웹 접근성 차원에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리아 라이브 폴라이트와 그리고 아리아 BG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SR onl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CSS적으로 화면에 이 부분은 출력을 화면에는 안 나오게 하지만 HTML에서는 문구가 있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리아 라이브의 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폴라이트는 직역하면 그냥 친절하다는 뜻이니까 여기 이 라이브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아리아 라이브 안에 있는 내용은 더미제이슨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내용을 목록을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화를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알려줄 때 알려주는 방식을 폴라이트 방식으로 할 거니 아니면 assertive 해서 assertive는 독단적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귀로 듣는 분들은 다른 내용을 듣고 있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목록이 다 조회됐어요 또는 갱신됐어요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즉각 바로 알려달라는 거고
여기에서 polite로 다시 바꾸면, 그러면 혹시나 다른 내용을 읽고 있었던 중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변동사항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aria bus라는 부분의 true는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ria busy 부분은 실제 이제 목록이 갱신되는 영역이고 여기가 true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현재 업데이트 중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false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미 업데이트가 끝났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true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영역이 아직 완전하게 화면에 다 출력이 된 게 아니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얘가 이제 목록을 다 조회해서 12개든 24개든 다 출력을 해준 다음에는 이 aria busy를 false로 변경할 거예요. 그러면 false로 변경이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제서야 이제 스크린 리더가 읽어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리더가 여기가 다시 false로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웹 접근성 차원에서 속성과 값, aria 속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완성본 좀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완성본입니다. 완성본의 너비를 한번 줄여볼게요. 완성본의 너비를 줄이면 지금 이렇게 4개, 3개, 2개 하나씩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레이아웃이 바뀌고 있어요. 자, 해당 레이아웃은 그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리드 시스템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 해당 링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펜 주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는 우리가 오토 필로 해서 CSS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토 필과 오토 핏을 비교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그냥 화면상의 차이점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너비를 늘렸을 때 여기 빈 공간을 채워지지 않는 게 오토 필이고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오토 핏입니다. 자, 그러고 너비를 한번 줄여볼게요. 줄였을 때 모자르면 그때그때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금 레이아웃을 채워주는 건 똑같아요. 다만 넓을 때 이 부분을 채워줄 건지 이 부분을 유지할 건지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요 레이아웃으로 저는 만든 거니까 오토필 부분의 CSS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필 부분의 CSS를 확인해 보면 그리드로 되어 있고 컬럼의 세팅을 repeat해서, 원래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10번 반복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최소값 100픽셀보다 작아질 것 같으면 그러면 모자른 공간을 채우는 1대 1대1 해서 원 프랙션의 비율로 레이아웃이 채워지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모자랄 때 이렇게 넘치다가 채우려고 할 때 그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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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 프랙션의 너비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수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autofill이라는 값으로 해서 자동으로 채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CSS가 작성되어 있다. 해당 부분이 그렇게 CSS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타일 CSS에 가서 지금 여기 그리드, 이 아티클이 이제 상품이 10개가 있으면 이 아티클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티클의 부모인 그리드, 클래스명 그리드에 갔을 때 CS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utofill 해서 최소값 220인데 그거보다 작아지는 타이밍 또는 이거보다 작아지는 타이밍에서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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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서 균등하게 배치해 라고 하고, 좁아질 때는 자동으로 개수를 늘리든 줄이든 해서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CSS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테두리의 색깔이 살짝 바뀐다거나 그런 식으로 CSS가 작성되어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의 CSS를 한번 작성해 볼 거냐면 여기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의 CSS, 앞서 HTML은 살려놨고 이 부분이 밝은 색으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바뀌고 로딩 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CSS 애니메이션도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켈레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앞서 상품 목록의 윗부분에 이제 나올 부분이고 여기 라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비가 70, 40, 55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 부분의 배경색과 그 위에 애니메이션은 아랫부분에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켈레톤에 가서 일단 기본적인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이 있고 얘의 V4 또는 F에다 공간을 만들고 움직일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스켈레톤의 CSS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relative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요소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에 살짝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오버플로 히든을 걸게요. 오버플로 히든 이렇게 걸어주고 기본적인 배경 색깔은 앞서 위에서 변수면으로 설정되어 있던 스켈레톤의 배경색을 쓰겠습니다. 자, 스켈레톤의 배경색을 보시면 위에 요 색이에요. 요 색인데 꽤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걸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다시 스켈레톤으로 와볼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내용이 지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스켈레톤의 애프터 해서 내용의 뒤에 공간을 만들고 포지션 absolute에서 앞서 스켈레톤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히게 하고 그 요소에서 일단은 다 쓰게 left 0, right 0, top 0, bottom 0 해서 해당 요소가 이렇게 꽉 채우게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인셋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우는 걸 얘를 통해서 기준 위치에서 모두 차지하게 할 수도 있고 인셋으로 0이라고 하면 가릴 부분을 만드는 건데 가릴 부분을 상하 좌우 아무것도 안 가렸다는 얘기니까 꽉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인셋 제로 해서 한꺼번에 전체 화면을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니어 그레디언트에서 선형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주고 각도는 90도 라고 하겠습니다. 자, 90도 방향으로 선형 그레디언트를 만드는데 투명 색깔이 일단은 있고 0%에서 시작해서 컬러믹스 앞서 말씀드린 컬러믹스 함수를 이용해서 in OKLab 색 공간에서 변수명 skeleton 2가 60% 구간까지 있고 그 다음에 transparent 투명색이 50% 있고 transparent 해당 색깔이 끝까지 있게끔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이 끝까지 있으면 마지막 색은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스켈레톤이라는 부분에 지금 제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의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상태를 보시면 검사 한번 해볼게요. 검사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스켈레톤에다가 만든 거고 분명히 아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화면에 안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미디어 부분을 보시면 얘한테 있는 미디어라는 속성을 보시면 aspect ratio 4 그리고 3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너비가 4 비율이고 4대 3의 비율로 해서 크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위드와 하이트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 위드가 몇이든 간에 그 위드에 4대 3의 비율로 높이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지금 앞서 배경색, 스켈레톤의 배경색으로 해서 화면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우리가 애프터를 만든 거거든요. 애프터의 위치가 지금 저는 여기에 있게끔 해주고 싶어요. 완벽하게 애프터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가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을 작동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애프터에다가 위치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왼쪽으로 완벽하게 가게 할 거니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translate x 마이너스 100%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브라우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나가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오버플로 히든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스켈레톤의 오버플로 히든을 꺼버리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요소가 지금 슉 해서 지나가게끔 해주고 싶은 거니까 얘를 움직이도록 이 녀석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걸어 볼게요. 애니메이션 해서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쉬머, 밝고 연하게 빛나는 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1.2초에 걸쳐서 무한반복할 거예요. infinite 해서 무한반복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쉬머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야 될 테니까, keyframes, 아이덴티파이어는 좀 전에 만들었던 쉬머라는 이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적겠습니다. 자, 0% 구간에서는 요 위치에 있다가, 그 다음에 100% 구간에서는 다시 슝 지나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지나가게 할 거니까 100%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브라우저 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오버플로우를 잠깐 꺼보면 네, 이렇게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요소에도 똑같이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을 여기 스켈레톤 중에서 미디어로 되어 있는 거는 배경색을 좀 다르게 할게요. HTML 보시면 스켈레톤 중에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스켈레톤 중에 미디어가 이렇게 있는 건 백그라운드를 바꾸겠습니다. 리니어 그레디언트 180도 변수명 스켈레톤에서 변수명 스켈레톤 2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바깥쪽에 있는 거 말고 안쪽에 있는 건 보시면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얘를 스켈레톤의 미디어를 보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to bottom 해서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아까 옆으로 지나가는 요소는 90도니까 to right로 해서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마치 교차해서 지나가는 모양새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라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보시면 라인 이렇게 있어요. 스켈레톤 중에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똑같은 높이 좀 줄게요. 스켈레톤 중에 클래스명 라인이 있는 요소들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이트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주겠습니다. 하이트 12픽셀로 줬어요. 자, 그러면 얘한테도 지금 이제 높이를 줬으니까 UI가 나올 거예요. 하면 한번 볼까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부모한테 가서 간격 증정하겠습니다. 이 요소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보겠습니다. 예, 캡 해서 지금 컨텐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캡 8에 가서 플렉스하고 방향을 돌려버리고 간격을 8픽셀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캡8였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그러면 얘가 가로로 배치될 거니까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 방향으로 바꿔서 그리고 갭을 8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켈레톤 UI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sr-only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화면에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접근성 차원에서 또는 검색 엔진의 SEO 차원에서 HTML은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UI에선 필요 없는 부분, sr-onl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sr-only는 position, absolute, 붕 띄워버리고 width 1픽셀, height 1픽셀, 그 다음에 패딩 없고요. 마진은 마이너스 1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해당 요소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위드와 하이트를 아예 0으로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 버리면 아예 해당 요소가 없는 줄 알고 해당 요소 안에 있는 글씨를 안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보이지만 1픽셀의 공간은 차지하지만 보조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얘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해당 요소에 삐져나가는 것들 오버플로우 히든 해서 안 보이게끔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클립 패스 마스크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50%, 위에서 50%, 아래에서 50% 해서 사방에서 50%를 파고 들어와서 마스크를 걸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그리고 안에는 글씨가 삐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삐져나간 걸 안 보이게 했지만 삐져나간 거 안 보이게 할 때 글씨가 일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글자가 원래 모자르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공간이 모자르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것도 Y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해버리고 혹시 보더 같은 게 있는 요소도 보더를 없애서 아예 화면에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R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안 보이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스켈레톤 UI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켈레톤 UI는 상품 목록이 조회되기 전에 잠깐만요. 클립 패스 부분에 인셋 안쪽으로 파고들어라는 속성을 안 적었네요. 인셋. 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마스크를 걸어 라고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켈레톤 UI만 있는 거고 이제 HTML에서 목록을 출력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고 목록을 출력한 다음에는 이 부분이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태는 이제 그건 스크립트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SS까지 밑간은 모두 다 완성을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목록, 아까 더미제이슨에서 요청을 보낸 다음에 그 요청을 받아서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대로 상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